13번째 섹션 데이터 통합입니다. 데이터 통합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얘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데 얘를 한번 옮겨볼게요. 제가요. 이렇게 옮겨놓고 본다면 지금 서울 대리점에 판매 현황이 있고 부산 대리점에 판매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 대리점이 냉장고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하는데 냉장고가 또 나오고 또 나와요. 부산에도 냉장고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냉장고끼리 모아서 통합을 해줘야 돼요. 냉장고끼리. 이쪽에 오디오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다른 시트에도 있고 이걸 한데 모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결과를 넣어줄 거 아닙니까? 얘를 범위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통합. 가상분석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그냥 통합 누르시면 문제가 나오죠? 합계를 계산할 겁니까? 무엇을 계산할 겁니까? 물어보죠? 문제지에 써 있어요. 합계를 오케이 합계.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결과가 출력되고자 하는 이곳에 해당하는 원 참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참조에다 클릭해 놓고 서울 얘는 아니고요. 여기 품목서부터 요렇게 추가. 부산 대리점 품목서부터 아래까지 쭉 눌러서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뭐 광주 대리점 거 있으면 또 블럭 잡아서 추가. 쉽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밑에 요거 체크하세요. 첫행 왼쪽률. 첫행이라는 말은 뭐예요? 첫행은 첫 줄이죠. 그러니까 지금 목표량과 판매량과 판매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죠. 왼쪽열은 뭐예요?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 4가지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서울 대리점에 있는 참조 영역 중에 냉장고하고 부산 대리점에 있는 냉장고끼리의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을 확인, 취업해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이때 여기는 서울은 목표량이 뒤에 있고 부산 대리점은 판매량이 앞에 있고 이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항목 이름만 똑같은 무조건 다 찾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항목 이름이 다르면 안 돼요. 여기는 판매량인데 여기는 판미량이야. 글자가 다르면 이쪽은 안 가져오는 거지. 같은 글자만 가져오는 거지. 너무 쉬웠나요? 기출공일로 가볼게요. 이건 좀 어려워져요. 자, 보세요. 요거예요. 요거. 여기 있는 데이터랑 합산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냉장고가 여기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냉장고로 몰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합이란 얘기예요. 통합. 너무 편한 거죠. 이거는 함수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냉장고이면서 목표량들에 대한 조건부 합계를 계산하면 되지. 이쪽의 데이터 영역 중에서 그럼 함수도 지랄같이 어려워져요. 안 돼.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미국을 통해서 입국한 사람들의 평균.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평균인지 합계인지 최대값인지. 아까 부분합에서도 또 피벗 테이블에서도 어떤 함수들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어떤 함수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만만한 거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여기도 없는 게 뭐가 있죠? 아까 중간값, 최빈값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요렇게 미국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입국한 사람들의 평균 입국자 수를 계산하는 건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평균을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저처럼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고 통합에 들어가서 평균을 바꾸셔야 돼. 이때 참조 영역을 클릭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블록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잡는 거 아니고 요거만 잡는 거, 요거만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고. 왜냐면 지금 원 문제가 국적에 대한 입국자 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국적이 먼저 와야 돼요. 구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분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 추가. 또 부산공항도 국적에서부터 쭉 블록 잡아서 추가. 그리고 첫행 왼쪽 열 두 가지 꼭 체크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엑셀이 계산해 준다는 얘기예요. 알아서 엑셀이 계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입국자 수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월 달에 미국의 입국자 수가 이만큼 들어왔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 다시 계산해야 돼, 그럼. 입국자 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다시 블럭을 잡아서 통합에 들어가서 그냥 확인만 누르면 바뀌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를 지우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만약에 230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늘어났으면 원 데이터 영역을 블럭 잡고 통합에 들어가서 그대로잖아요. 바뀐 게 없잖아요. 영역이 추가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확인만 눌러주면 변경돼요. 이렇게 다시 얘를 원래대로 바꿔놓고 나면 또다시 통합만 한번 다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대로 데이터가 바뀌니까 결과가. 아까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바뀌면 세로 고치만 누르면 자동 반영이 되잖아요. 얘는 자동 반영이 아니라 일일이 다 블럭 잡아서 명령 걸어야 돼요. 기출공의로 가볼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해보죠. 뭐 문제지가 뭐라고 써있냐면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 그 다음에 코리아로 끝나는 매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코리아로 끝나는 매장이 있고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이 있는데, 그럼 매장명 여기다가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이라고 써야 되고 코리아로 끝나는 매장이라는 걸 걸어야 돼요. 여기서 써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통합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합계인지 평균인지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참조 영역은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매장별 판매량이잖아요. 중간에 제품명이 꼈죠? 그거 신경 안 써주셔도 된다고.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국적하고 입국자 수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블럭 잡으면 첨이 구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블럭을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근데 만약에 국적 사이에 구분이 끼면 상관은 없다고.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줄 거냐 하는 거죠.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은 이렇게 씁니다. 현대 별표. 코리아로 끝나는 거는 별표 코리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와일드카드라는 말이 있어요. 와일드카드. 컴퓨터 용어상에 와일드카드라는 말이 있는데, 별표가 하나 있고 물음표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 뜻입니다. 얘는
특정 한 개. 얘는 모든 것. 올이니까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름이 김 별표, 이건 뭐다? 성씨가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이거 그런 얘기입니다. 첫 글자는 김이요,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 이런 뜻이죠. 이름이 별표, 강, 별표, 이건 무슨 얘기죠? 이름 중에 강이 포함된 경우에요. 이거는 김으로 시작하는 거지만 첫 글자는 아무거나 와도 돼요. 어떤 거로 끝나도 되는데 하여튼 강이라는 글자가 껴 있어야 돼. 강으로 시작해도 되고 강으로 끝나도 되고, 홍갈동 이건 되고, 강감찬 이것도 된다고. 자릿수도 상관없는. 응? 자릿수도 상관없는. 강이 포함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순신 그러면 안 되죠? 강이 없잖아요. 그렇죠? 낙동강 이것도 된다고. 강강강 이것도 되고, 강강수월래도 되고, 강으로 시작해도 되고, 강으로 끝나도 되고, 하여튼 강이 들어가면 돼, 그 안에. 앞이든 뒤든 중간이든 어디든 간에. 이거는 뭘까요? 강, 물음표. 이건 뭘까요? 강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물음표는 특정 한 글자예요. 특정 한 개. 자, 첫 글자는 강이고 나머지는 뭐다?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글자. 두 글자 이름 중에서 첫 글자는 강으로 시작해야 돼. 강찬 뭐 이런 거. 근데 강감찬 하면 안 돼. 강감찬은 세 글자니까. 두 글자. 그걸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이 별표나 물음표는 사용자가 못 써요, 함부로. 파일명이나 시트명이나 어떤 거로도 함부로 못 써요, 이거는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할 때, 파일명을 별표 이렇게 찍으면, 별표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저장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일명에 들어가서 이런 파일명을 물음표 이렇게 딱 찍으면은요, 별표, 물음표, 이거는 사용할 수 없어 라고 떠요. 못 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컴퓨터 역사상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기호는 네가 쓰는 게 아니라 명령을 걸 때 쓰는 거니까 함부로 쓰지 마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현대란 글자로 시작하는 거니까 앞 글자가 현대고 나머지 글자는 뭐가 와도 상관없는 거고, 코리아로 끝나는 거니까 뒷 글자가 코리아면 돼. 앞 글자는 뭐가 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는 현대 별표라고 쓰고 여기는 별표 코리아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 현대 잠실, 현대 명동, 현대 잠실, 현대 성북 이거 얘네들이 현대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의 판매량 합계가 여기 딱 들어올 거고, 별표 코리아는 서울 코리아, 무슨 코리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코리아로 끝나는 거에 대한 판매량 합계가 여기 들어올 거고. 블록 잡고 좀 합계야? 평균이야? 뭐야? 합계라고 써있네요. 통합 가서 합계가 맞고요. 참조는 이제 잡으면 되지 뭐 이렇게. 첫행 왼쪽요. 첫행은 판매량을, 매장명과 판매량에 대해서 판매량을 합계를 가져올 거고, 왼쪽 열 현대나 코리아로 되어 있는 글자에 대해서 찾아올 거고 하기. 이거는 중간에 전체 블록 말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찍는 거랑 해당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보통 데이터 있을 경우는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데이터 전체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저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한다 그러면 알아서 범위를 정해 주는데,
여기는 데이터를 설정해서 통합에 들어가서 요렇게 여기 제가 알맹이만 잡았죠 아까요. 조금 전에 알맹이만 잡았거든요. 다시 가서 보니까 알맹이만 잡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제가 요렇게 잡았어요. 요렇게 이러면 안 되죠. 알맹이부터 잡아야 그게 매장명인지 판매량인지를 아는데 제가 데이터를 잘못 범위를 설정했어요. 추가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현대로 시작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얘네들 합계 155 맞아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통합까지 되게 쉬워요. 통합 자체는 쉬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론을 물어보면 헷갈리는 거야. 뭐든지 그렇잖아요. 다시 보세요. 이걸 평균을 바꾸겠다 그러면 통합에 가서 얘를 평균을 바꿔주면 평균이 되는 거고, 통합에 가서 얘를 최대값으로 바꿔라 그러면 최대값이 되는 거고, 통합에 가서 얘를 다시 합계로 바꿔서 확인 눌러주면 합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는 쉬운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얘는 뭐야 이거? 이건 누르고 확인 누르면 에러 나요. 요거. 얘는 다른 파일을 가져올 때는 돼요. 다른 데이터. 원본 데이터에 연결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연결이 됐는데 다른 파일에 있는 걸 가져오면 파일이 서로 다르잖아요. 거기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현재 시트에서는 안 돼요. 다른 파일을 연결했을 때는 된다고. 이제 참조되는 데이터가 다른 시트에 있는 얘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파일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같은 시트상에서는 안 된다고. 그것도 필기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목표값 찾기만 하면 되는데 시간상 얘도 몇 분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학습하셔야 될 게 목표값 찾기도 간단해요. 실기시험 볼 때 되게 단순한 1분도 안 돼. 얘는 답 만드는데. 근데 이론적인 게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작업 166쪽에 보면 매크로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 이 매크로가 좀 헷갈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단순한 건데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데이터 통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